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철진한 이념 타령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권, 이념, 패거리 카르텔.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담기가 그렇습니다. 패거리 카르텔이란 말 자체는 참 듣기에 거슬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가 더 희망차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민생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의 정세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민주당이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PF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등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어두운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이러한 큰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적대관계 선언 등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우려가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해법, 북한과의 대결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당하고도 지혜를 모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안보 공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함께 모아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내에 이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철진한 이념 타령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노동, 연금, 교육이라는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이라고 내놓은 안 자체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전혀 알맹이도 없고 대책이 없는 그저 정부의 그냥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부의 고민과 해법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권, 이념, 패거리 카르텔.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담기가 그렇습니다. 패거리 카르텔이란 말 자체는 참 듣기에 거슬립니다. 물론 우리 사회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의 카르텔은 해체해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법적 카르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민사회라든지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구조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올 한 해를 몰고 가고 그것을 갖고 이번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본인은 이제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99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과 단합을 이루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선거입니다. 비로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민생 경제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민생, 경제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저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나서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이번 1월 9일 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이 1.2% 증가했지만 전체 물가는 3배인 3.6%가 올랐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소득 증가보다 6배 폭등했습니다.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20%대로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그저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것은 상징적인 게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신청자가 전년도 전체 신청자 규모를 넘어섰고요. 11월까지 신청 건수는 11만 1633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4년 전체 건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청년, 노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2023년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20.6%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청년 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20대의 경우 2020년 10.7%에서 22년 15.2%로 증가했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16.8%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는커녕 영끌, 비트로 치부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첫 대출 목적이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대출받았다는 응답은 7%입니다.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부채 상환, 고금리, 실직, 이직, 소득 공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주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개인 파산 신청자 중 41%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에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각자 도생의 길, 약탈적 대출의 무방비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청년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사다리를 걷어차기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간신히 일부 예산을 회복시켰습니다. 올해의 민생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여당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무능과 무책임 반성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있게 챙겨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 곁에 있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면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사라진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겠습니다.